한번 해보십시오. 2주만 하셔도 기억력이 확 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막 산다고 얘기를 하죠. 나쁜 생활 습관 위주로 하고 뇌 건강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한 60세쯤 뇌를 찍어보면 뇌 부피가 굉장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5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로는 저도 실천한 건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치매와 인지기능 장애를 주로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의사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뇌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시기가 만 20세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바로 노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구조적으로는 만 35세부터 뇌세포가 0.2%씩 부피가 매년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마라는 기억력 중추가 있거든요. 그 해마라는 곳은 매해 35세가 되면 한 0.5%씩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뇌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350g, 여자 같은 경우는 한 1250g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이가 들게 되면 이 1350g이 됐던 뇌가 60세, 70세, 80세, 9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는 1200g 정도까지 감소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격하게 꺾이는 시기가 바로 50세입니다. 만 50세가 되면 매해 0.5%씩 이 신경세포가 수가 감소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서 구조적으로는 뇌 노화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능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단기적인 기억력, 순간 기억력이 너무 놀랍게도 만 24살 때부터는 떨어집니다. 3수까지 하지 4수, 5수 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 뇌 노화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순간 판단력 같은 경우도 29살부터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단어 기억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35살부터 저하가 되고, 실제적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가장 오랫동안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만 54살서부터는 이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도 서서히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통칭해서 저희가 뇌가 나이가 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뇌의 부피가 약 한 15% 정도 차이는 납니다. 머리 크기가 큰 사람은 뇌가 더 클 것이고, 머리 크기가 작은 사람들은 뇌의 부피가 좀 작을 것인데요. 뇌의 크기도 다른 것처럼 뇌가 노화하는 속도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시고 나의 뇌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뇌가 그만큼 덜 늙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산다고 얘기를 하죠. 나쁜 생활 습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한 60세쯤 뇌를 찍어보면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뇌 부피가 굉장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비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흡연, 뇌세포를 바로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흡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먹지 않는 나쁜 음식 습관, 네 번째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일상생활, 운동하지 않는 거, 그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 습관이 뇌노화를 빨리 촉진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스모 선수들이 보면 굉장히 뚱뚱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실제로 체성분 분석을 하다 보면 비만 세포는 거의 없고 다 근육세포입니다. 그리고 지방세포도 건강한 지방세포로 대부분 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만도 성분에 따라서 다르고 중년기 비만과 노년기 비만이 갖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비만 습관이라는 것은 바로 35세부터 한 55세까지에 해당되는 중년기 비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복부 내장 비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비만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결국 비만이라는 거는 근육세포가 차 있는 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나쁜 지방세포가 차 있는 비만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쁜 지방세포가 많이 몸에 차 있게 되면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만성 염증이라는 게 언제 내 몸에 신호를 보내느냐 하면, 밤에 아마 회식하고 술 많이 드시고 고기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신가요? 몸이 굉장히 찌뿌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게 바로 염증 효과입니다. 근데 이 염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몸에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순환을 하니까 뇌에까지도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뇌의 염증에 의해서 뇌세포가 훨씬 더 빨리 파괴가 되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많이 축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년기 복부 비만이 아주 많을수록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게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알려져 있어서 그러한 비만 습관이 뇌노화를 빨리 촉진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도 55세 전과 60세 이후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60세 이상에서는 절대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그 순간 나의 살이 빠지면 나의 뇌의 살도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체에 있는 근육량을 늘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적으로도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 자체가 계속 빠지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고요. 그 이유는 근육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 성분은 근육 단백질에 비해서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람당 단백질은 4kcal를 내는 반면에 지방 성분은 9kcal를 내니까 몸에서는 어떤 걸 더 필요로 하냐면 지방이 남아있기를 바라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세포로 자꾸 대체가 되는데 그게 단순한 근골격계의 문제가 아니고 근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뇌를 움직이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장 호르몬, 또 하나는 BDNF라고 해서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호르몬들을 근육에서 내게 되는데 근력량이 감소를 하면 뇌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인자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뇌노화를 빨리 촉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근육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는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심장하고 호흡하는 폐, 그 두 가지거든요. 숨 쉬고 심장이 뛰게 하는 대로 에너지가 모이지 뇌로 가는 에너지라든지 뇌로 가는 산소는 자꾸 줄이려고 하니까 뇌는 움직이지 말고 숨만 쉬고 누워만 있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운동하는 습관,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흡연을 설명드릴 때 뇌세포를 쪼그라지게 만드는 흡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 뇌로 가는 속도가 바로 7초입니다. 7초 안에 엄청난 많은 도파민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파민이 어디에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인가 하면 전자게임에 몰입을 한다거나 도박 중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쁜 약에 중독이 되면 나오는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적절하게 분비가 되면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공격 성향,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를 흥분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물질이거든요. 그러면서 뇌세포를 굉장히 빠르게 없애게 만드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담배를 아마 흡연하시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뇌가 깨는 듯한 느낌이 난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브레인포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40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담배를 피우실 때마다 정신이 들고 담배를 안 피우면 정신이 하나도 안 든대요. 그래서 다른 나쁜 습관은 다 없애겠는데 흡연만 끊지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흡연을 하는 그 순간 뇌로 가는 혈관이 확 수축이 됩니다. 건강한 뇌혈관은 잠시의 그러한 혈관 수축 때문에 내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깬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고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을 갖지 않으면 뇌혈관 안에 굉장히 동맥경화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동맥경화가 있어서 안 그래도 녹슨 수도관인데 담배에 의해서 확 수축이 되면 결과적으로 뇌출혈, 뇌경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무증상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겪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를 가나 흡연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요. 금연하시라고.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흡연하시던 분이 저를 고소를 하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금연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모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경사분의 전화를 받고 반나절 동안은 흡연은 기호식품인데 내가 이렇게 고소까지 당하면서 금연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 이렇게 잠시 고민을 했다가 제가 반나절 지난 다음에 다시 각오를 했습니다. 제가 100번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금연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제가 주로 70대, 80대, 이제 100살까지 다니세요. 106세가 제 환자분 중에 제일 나이 드신 분인데 담배를 피지 않는 106세 어머니보다 담배를 하시는 80세 아드님이 더 늙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모자가 걸어오면 마치 부부 같아요. 그런데 106세 할머니는 머리가 까맣게 나오고 목소리도 굉장히 건강하신데 80세 아드님은 피부에 주름도 더 많고 그 다음에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보호자로 따라오시지만 제가 뇌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말이 제 여기까지 나왔다 항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에 주름이 있으면 뇌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린다, 아밀로이드가 쌓였다 이러한 보고가 보스턴 대학이나 이런 미국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병원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수정난서부터 발생하는 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외배엽 오리진이 뭐냐 하면 바로 피부하고 뇌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나이가 들게 보이면 나의 뇌도 노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돼요. 건강한 얼굴, 그다음에 피부 색깔도 건강한 분들이 뇌 사진을 찍어보면 아주 통통한 뇌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불규칙한 식습관인 것 같아요. 음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몸에 있는 생체 시계를 굴리는 하나의 차임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식사를 하는 거에서 맞춰서 우리 바이오리듬이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먹지 않고 이러한 불규칙한 식습관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의 내부에 있는 생체 신호가 엉키게 되면서 신체 노화도 빨리 가속화되고 뇌 노화도 빨리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쁜 음식인데 쓰리백이라고 해요. 백이라는 거는 하얗다. 어떤 거냐면 소금, 설탕,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간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러한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결국 염분 농도가 높게 되면 세포 내에 있는 물이 삼투압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세포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러한 경로를 겪게 되면 신경세포체가 이게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화를 빨리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염분 자체는 콩팥이나 심장 같은 데 악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압도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백은 바로 설탕인데요. 우리가 설탕을 굉장히 탐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빨리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설탕이 필요하긴 하지만 단순 당을 많이 복용하는 것도 뇌노화를 빨리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고 단순한 당, 설탕을 많이 섭취할수록 당뇨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당뇨가 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당분을 굉장히 섭취를 줄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방입니다. 지방도 사실은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기본 성분이 바로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성분이 DHA하고 EPA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신경세포의 기본 구성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은 늘리고 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포화 지방산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서 스마트하게 지방을 섭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쓰는 단어인데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겪었냐 하면 40대 중반에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강의를 들어갔는데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단어로 대체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나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됐던 경우가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드는 게 쉬운 단어를 잊어버리는 거. 굉장히 아마 흔하게 겪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것도 이제 뇌가 노화가 됐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길 찾기입니다. 굉장히 낯선 장소를 갔는데 예전에는 당황하지 않고 낯선 장소의 길을 굉장히 잘 찾아다니시던 분인데 갑자기 그 낯선 길이 두렵게 느껴지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흔하게 또 겪는 경우가 암산이에요. 마트에서 이제 물건 사고 나서 계산 같은 거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 분들인데 암산이 안 되거나 뺄셈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을 겪을 때 외래로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거는 내가 내 스스로의 이상한 점을 깨달으면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보통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나 친밀한 가족은 좀 이상해라고 느끼는데 본인은 전혀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다른 건 굉장히 멀쩡하세요. 집중력, 시공간 능력, 그 다음에 전두엽 판단 기능, 언어 기능은 모두 100점인데 기억력만 0점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검사를 할 때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검사를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실제로 본인은 모르지만 같이 오시는 부인께서는 우리 남편이 계속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자연 노화가 아닌 자연 건망증이 아닌 한마디로 치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경도 인지 장애로 인한 건망증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5가지를 꼭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로는 저도 실천한 건데, 쉬운 단어 기억 상실증이라고 말씀드리는 굉장히 흔하게 쓰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잊어버리시면 그 단어를 바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잠자기 전에 10번을 소리내서 외우고 자는 거죠.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해마라는 곳이 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 부분인데, 그 단어를 담는 세포가 다 일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그 세포는 기절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험한 사람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뇌세포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까 이 세포를 다시 한번 계속 10번 정도 훈련을 하게 되면 나의 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세포는 나한테 중요한 세포구나. 그런 시그널을 주면 이 세포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설사 그 세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세포에서 하는 일은 옆 세포로 옮겨가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잊어버리는 단어를 10번 정도 꼭 말하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하루 중에 했던 일을 저녁에 곰곰이 앉아서 쫙 적는 거예요. 간단하게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셔도 좋고 아주 화려하게 형용사를 붙여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나의 일과를 정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매일매일 일기 쓰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손글씨로 쓰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손이라는 게 사실은 온 시체에는 5%도 안 되는 거지만 뇌에는 이만큼이 다 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타이프 치는 것보다는 실제로 손을 쓰게 되면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이러한 뇌의 여러 부분을 골고루 자극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손글씨를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글씨를 쓰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타이프라이터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활자를 이용해서 쓰는 거 플러스 감정을 실어서 단순하게 일정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일정을 했는데 나의 감정은 어떻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낯선 단어 5개씩 외우기. 외국어도 좋고요. 한문도 좋습니다. 한문이 모양을 본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공간 능력하고 기억력하고 합친 단어거든요. 선정을 해서 외우시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 외워서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암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병이 아니라 자연적인 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꼭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운동인데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으냐 하면 순서를 외우는 운동이 좋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댄스 동영상 같은 거 봐서 짧은 거 5분, 6분 정도를 하셔서 간단한 동작이라도 같이 따라 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15일만 해보셔도 나의 기억력이 확 살아난다. 그렇게 느끼실 거고요. 뇌는 이렇게 딱 떨어져서 뇌와 신체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도 뇌가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고, 몸이 기억하는 것도 뇌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몸이 기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012년에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같이 볼륨 댄스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볼륨 댄스를 스텝별로 환자분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나서 발표회를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뇌가 정말로 걷거나 단순한 스트레칭을 한 군에 비해서 뇌에 굉장히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정말로 이 댄스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던 분들이 몸이 기억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손해라든지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까지 골고루 활성화되는 것으로 봐서 뇌 과학 측면에서도 운동을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인지를 접목해서 기억력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댄스입니다. 물론 관절이 안 좋으시면 댄스가 무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절은 평생 쓰는 거라서 50대, 60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다 퇴화를 거듭을 하기 때문에 나의 관절 상태를 고려하셔서 이러한 댄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운동들을 접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로는 나의 식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규칙적인 식습관으로 하게 되고, 건강한 음식 챙겨서 먹는 거, 그러한 5가지를 한번 오늘부터 바로 실시를 해보시면 2주만 하셔도 기억력이 확 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2014년에 거의 80에 가까우신 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기억력이 없다라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전직으로는 시인이신 거예요. 근데 단어를 잊어버려서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다라는 주소를 가지고 저한테 오셨는데, 이미 나이도 너무 들었고 그분의 치매 유전자를 확인을 해봤더니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는 치매 유전자가 따로 있습니다. 아포2라는 유전자인데요.
그 아포이라는 유전자가 4사라는 것이 가장 나쁜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한테 제가 소개했던 모든 다양한 뇌 건강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10년 전이니까 이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분이 85세가 가까워졌어요. 그분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고 그분이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리를 하시고 하는데 예전에는 작성하지 못했던 시를 수필을 지금은 다시 다 작성을 하시거든요. 이분의 그러면 뇌가 과연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가득 쌓여 있고 뇌는 2014년 그때보다 약간 더 줄어드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은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때 처음 외래에 오셨을 때는 화장실을 언제 갔는지를 잊어버리셔서 위생관리가 조금 안 되는 상태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잘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자신의 작품 활동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여러 환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분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항상 존경하는 환자분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이는 노화,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이런 외모를 위해서 건강한 어떠한 육체를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나 시간이나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데 뇌라는 부분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노력해봤자 얼마나 뇌가 좋아지겠어. 그리고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뇌 노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생활, 건강한 마음 이런 걸 다 관장하는 게 바로 뇌가 없으면 절대로 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이라도 바로 나의 뇌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서 뇌를 건강하게 만든 생활 습관을 매일매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년간 신경과 의사를 하면서 건강하게 노력하신 분들은 뇌 금메달을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나의 뇌 건강 체크하는 걸 꼭 권유드리고 필요하다면 오늘 바로 당장 뇌 건강 습관법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